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했죠.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란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해나가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고 기동민 간사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갖다 붙입니까? 아무리 맥락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창조하는 그 조정은 의원님의 상상력이 놀랍고요. 그렇게 아무런 표현도 하면 안 된다.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가 풍자와 해악의 영역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윤석열차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네. 농담하지 않았고요.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 없고 정치적 풍자였습니다. 그걸 농담으로 비하하지 마시고요. 명백한 저의 정치적 견해인 것이고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풍자와 조롱과 야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요. 북한의 최고 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고 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편협한 세계관 정말 납득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른 국회의원의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협하고 해석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제 발언의 진위가 이런 것이었고 분명하게 지금까지 속기록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비유, 해악, 정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에 선이 있고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맥락이 우리의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소격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기동민 간사님 들어보세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알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의사진행 자, 기동민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 의사진행 자, 발언인데 기동민 간사님, 조정은 의원 발언 이게 민주주의 시간이니까. 원칙에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 발언할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동민 간사님, 좀 차분하게 하세요. 저는 제 시간 다시 주실 걸 요구합니다. 제 신상 발언 시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왜곡하면 되지 않는 거라고요. 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저장해서 멋대로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까? 자, 제가 뭘 얘기했는지 저 위원장님 아니, 기동민 간사님. 바랍니다. 기동민 간사님, 좀 차분하게. 아무리 바른 걸 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졌던 제 발언권 1분 다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속기록까지 다 읽어드렸는데 기동민 간사님, 제 신상 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자, 민주당 자, 간사님 다음 발언. 자, 우리 기동민 간사님 두 번 하셨는데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값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주는데 2분 동안 잠시만. 참았는지 아십니까?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자, 두 분. 자, 두 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 그럼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자. 신상 발언을 할 때 왜 자꾸 끼워주세요? 제가 박범계 의원님 발언할 때 지난 두 달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아니, 좀 두 분이서 정리돼 가는데. 있다고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만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뭘 제가 지갑표라고 하는 이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 신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네, 조정은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지금 두 분은 신상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정의 없지 않다는 걸 내가 오늘 국민들에게 박범계 의원님, 위원장님 주세요. 이거 조정훈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국민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을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아니 신상 발언 하겠다라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 가만 계세요. 저한테 발언하시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도 말할 수 있죠. 가만 계세요. 법안을 밀어붙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저는 모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정치 법안이 되고 이 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법사위에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단일 대우가 무너지면 죽는다며 스크림을 짜던 30년 전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센 놈 입맛에 맞는 법률들은 죄다 분해부로 직회부되니 법사위는 요새 참 허탈합니다. 법사위의 고유 업무는 다 무시당하고 머릿수로 직회부를 밀어붙인 어수룩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맞닥뜨립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뭘 배우신 겁니까 그동안? 오늘날의 국회는 오로지 힘 있는 다수의 큰 목소리로 저 같은 소수, 다양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 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치 법안을 두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 민주화 세대가 그토록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또 한 가지, 다수결의 존재.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내용은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수에 대한 존중,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언제까지 169 사왔습니까?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